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경인월 갑오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입춘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령 자체는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연과 월은 일단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주가 하루하루 바뀌게 되고, 또 일주가 정해지게 되면 이제 생시가 또 이렇게 12생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큰 틀에서 연, 월, 일이 순차적으로 정해지게 되고요. 일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시를 고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는 어느 정도 고를 수 있습니다. 또 날짜도 예를 들어서 택일, 출산 택일을 한다라고 할 때 날짜 정도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연과 월을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잉태에서 대체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되면 아기가 나오는데, 그거 정도 되면 월까지는 뭐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월 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월도 뭐 2월에서 저월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는 달리 볼 수 있겠지만, 뭐 인월에 태어날 아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에 이렇게 낳는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래서 연과 월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고요. 그나마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과 그 날 태어나는 일과 생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월은 주어진 것이 있고, 일간과 생시를 이제 출산할 때 이제 위주로 많이 잡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이 좋은 날이 있고요. 또 일이 정해졌을 때 또 생시에 따라서 좋은 사주일 수도 있고 나쁜 사주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택일,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가 어디 뭐 여행 날짜를 잡는다든가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가 하는 거는 좀 솔직한 말로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사 날짜 뭐 손 없는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뭐 운명에 이렇게 뭐 장애를 준다거나 큰 복을 준다거나 그런 개념은 없지만, 사람 출생태기는 사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 경인월의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이 큰 틀에서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일간은 갑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목이라 하더라도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갑오 일주가 되고 일간은 갑목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내일 태어나게 되면 연, 월은 같지만은 일간 자체가 갑오가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갑목의 특질, 을목의 특질, 그 다음에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 신금의 특징, 그 다음에 임수개수의 특징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목이죠. 갑목은 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갑목일간인 사람들,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 이거는 갑목뿐만 아니라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고, 마치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씨, 즉 인자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일간, 을목일간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림목이라고 해요. 큰 나무와 같죠. 뻣뻣합니다. 여러분들 참나무라든가 이런 아니면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잘 휘지 않습니다. 지가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잘 휘지 않는 성격이죠. 그래서 갑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두머리 기질, 보스 기질이라고 하죠. 보스 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갑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 태어난 사람들은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단단하고 고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령 자체에서도 이렇게 목이 왕한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하는 언행은 부모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이지만 아기가 뭘 알겠어? 내지는 아기가 크면 다 잊어먹겠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3살 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그런 위축된 말이라든가 어렸을 때 받은 뭐 그런 것들은 다 뇌세포에 기억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부지부식간에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기질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특히나 애기한테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애기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간목일간들이 더 그렇습니다. 을목일간들은 좀 유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을목일간들은 간목과는 달리 을목의 특징이 뭐냐면 회목이 아니라 화목이라고 봐요. 이제 화목 내지는 화목은 꽃을 피우는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화초 같아요.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는 양류목이라든가 넝쿨식물 같기 때문에 넝쿨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죠. 뭐 칡넝쿨도 해당이 되고 등나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박꽃 같은 거 있죠. 박 있죠. 이런 것들도 아니면 나팔꽃 같은 경우도 넝쿨식물 이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은 고지식하고 좀 이렇게 뭐 우직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을목은 약간 책책 이렇게 앵긴다 그러나 이렇게 약간 부드러우면서 유연하면서 조금은 융통성이 좀 있는 것이 을목일간들이에요. 간목은 온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도 있고요. 그거는 일간의 특징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그렇다고 을목이 좋고 간목이 나쁘다 내지는 간목이 좋고 을목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일간이든 간에 그 일간에 맞게 배합이 잘 되느냐 아니면 잘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일간이 간목이 좋고 을목은 나쁘다 내지는 무토는 크니까 좋고 기토는 작으니까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뭐예요? 대립목이라고 했죠. 곧고 굵고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러한 나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단단한 그 기질을 갖다가 쓸 수 있죠. 제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무는 아니죠. 화초를 뜯어다가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 용도는 뭐냐면 그래서 제목으로 쓴다라고 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내지는 동량지제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간목, 다자란 성목이죠. 다자란 성목을 갖다가 경금으로 작벌해서 집을 지을 때라든가 아니면 가구를 만들 때 아니면 큰 범산을 만들 때 그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다자란 나무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간목도 성목이 아니라 생목일 때도 있어요. 생목. 아직은 자라나는 나무일 때가 있죠. 간목이라고 해서 다 동량지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직은 자라나는 나무는 물도 주고 햇볕도 잘 받게 해서 일단 성목, 완전히 다 성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을 갖다가 화초를 갖다가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난초를 뜯어다가 우리가 동량지목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이 아니라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도 물론 동량지목이 아니라 춘하절에 봄, 여름에 간목은 뭐예요? 이때는 생목으로 봐서 목화통명,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간목이 이때는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두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목화통명을 이뤄서 꽃을 피우고 성장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이렇게 동량지목, 동량지제로 쓰는데 간목의 원칙적인 주 목적은 이렇게 동량지목, 동량지제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인 것이고요. 을목은 목화통명을 이뤄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간목도 성장을 해야 되죠. 모든 나무가 씨 뿌려놓고 바로 동량지목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거 심어놓으면 못해도 한 20-30년을 키워야지 베어다가 뭐라도 탁자라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간목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목의 용도는 뭐 있다? 동량지목, 동량지제로 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금과 정화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배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향은 동쪽이 되겠죠. 사오미는 남쪽, 신유술은 서쪽, 해자축은 뭐예요?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동방은 목이 왕한 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 되면 이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되고요. 인월은 토대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뭐예요?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인묘월에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제왕지를 지나서 이제 이때는 쇠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목이 왕할 때는 인월, 묘월, 진월까지도 목이 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진월은 이제부터는 약간 쇠해지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이 왕하면서도 또 여러분 계절로는 봄이잖아요. 봄, 인월 초춘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껏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월도 봄이긴 하지만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축월에서 이제 인월 입춘이 지나게 되면 겨울인 축월에서 바로 인월로 이렇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금방 호떡 뒤집듯이 기후가 이렇게 차가웠던 엄동의 기후가 따뜻한 봄의 기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기후라고 하는 것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월은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던 꽃샘추위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월에 2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 정도 되잖아요. 입춘이 지난 때니까 이런 경우에도 추울 때는 영하 막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겨울처럼 추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월은 꽃샘추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로서 조후함이 매우 필요하다. 조후할 때는 정화를 쓴다, 병화를 쓴다. 조후하는 화로는 양화인 병화,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뭘로 비유를 하냐면 태양지화죠.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만물이 온기를 받아서 발생할 수 있다, 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인월은 목이 왕한 때이니까 간목 자체도 왕하죠. 왕하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은 꼭 크다, 막 엄청나게 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지만 생명력이 왕성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명력이 왕성하다. 그래서 간목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큰 나름들이 막 겁나게 크고 굵은 그런 나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나리라든가 이렇게 작은 나무도 왕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면 간목이 겁나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작은 나무도 활동성이라든가 자기가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힘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화초가 됐든 아니면 작은 개나리가 됐든 아니면 큰 나무가 됐든 새싹을 틔우려고 하는 그런 생명력은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큰 나무만큼의 어떤 왕성한 활동력,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 힘이 매우 강한 때가 바로 인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인월은 춥다라고 했죠. 꽃샘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봄에 여러분들 꽃씨를 심고 이제 봄이니까 한번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 아니면 나무를 한번 심어보겠다고 해서 이제 인월 같은데 이렇게 나무나 꽃씨를 심을 때는 되게 식목일은 되게 4월이잖아요. 근데 좀 일찍 심는 거죠. 인월 같은 경우 2월에 피는 것은. 근데 2월에 우리가 꽃이라든가 이런 거 심을 때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죠. 아직은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밖에다가 들판에다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으면 좀 그렇고 온실에다가 미리 온실에다가 꽃이라든가 나무를 심어서 좀 따뜻하게 해놨다가 좀 한 묘월이라든가 이럴 때 가서 밖에다 이렇게 옮겨 심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벼농사를 할 때도 금방 논에다가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판이라고 해서 모판 알죠? 모판이라고 해서 거기다 벽지를 뿌려서 하우스를 쳐가지고 그거에서 모판을 발화시킨 다음에 이양기 가지고 벽지를 갖다가 그 모를 갖다가 바로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들판에다가 2월 달에다 바로 심게 되면 아직 춥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판에다가 벽지를 해서
하우스를 자그맣게 해놓은 다음에 따뜻한 온기를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일간 자체 생명력은 왕한데 이거를 갖다가 좀 더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나무가 새싹도 틔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꽃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온기가 없으면 새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튀우는 것이 늦죠. 같은 봄인데도요, 응달에 있는 나무하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있는 나무는 확 다릅니다. 여러분들 4월 정도 되면은 저기 그 벚꽃이 피잖아요. 벚꽃. 그게 되게 웃기는 게 길 하나 차이로,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 하나 차이로 저쪽은 약간 햇볕이 안 들고요, 이쪽은 햇볕이 들면은 햇볕 드는 쪽에 확실하게 꽃이 빨리 핀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간목이 성장하는 것을 더 돕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반드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니까 신왕하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왕한 그런 사주가 신왕하니까 뭐 인성인 수가 물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봄의 나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땅에 있는 영양분이라든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줄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싹을 틔우게 되는데 봄에 가뭄이 들면요, 나무가 새싹을 틔우지 못해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나무도 마찬가지고 큰 나무도 마찬가지고 봄의 나무는 뭐예요? 물을 양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여야지만 새싹을 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월의 간목은 왕하다라고 하는데, 신왕하다라고 하는데 거기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뭐예요? 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수는 반드시 필요한데 참관으로 인월은 아직 춥기 때문에 병화가 우선이 되니까 수가 같이 투출하기보다는 수는 지지로 이렇게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지지로 한 점 정도만 있으면 크게 물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나무가 인월이라 하더라도 한습해지기 때문에 나무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 화는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는 지지로 한 점 정도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양목인 간목인 것이고요. 그 간목 일간이 태어나는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간목이 월지에서 인을 받고요.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이가 임간지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의 격을 놓고 봤을 때는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걸록격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데 일단 걸록격이든 양인격이든 일단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왕하면 대체적으로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왕하다고 관살을 쓰고 약하다고 인성이라든가 비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간의 특징 내지는 원령의 특징에 따라서도 이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수라고 하는 색이 있는데 이때 춘불용금이라고 봄의 나무는 뭐예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했습니다. 봄춘자, 아니불자, 쓸용자, 쇠금자죠. 봄의 나무는 뭐예요? 금을 쓰지 않는다. 금을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새싹이 트고 꽃몽오리를 맺혀야 되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리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새싹이나 꽃이 몽오리가 지기도 전에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자신의 어떤 기량을 만방에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를 보죠. 갑오일주입니다. 그래서 일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원령이 인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오회국하죠. 인오회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인오회국하면 화가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다른데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는 제가 수가 지지 한 점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가 한 점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인오화국하게 되면 봄에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춘한이 든 거하고 똑같아요.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도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수가 부족하면 겨울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리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이 오지 않으면 보리가 발화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뭄은 여름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춘하, 추동 어느 때든 눈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 수 있다. 인월에 5화까지 있어서 화국이 형성되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 춘한이라고 해서 가뭄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신축년이기 때문에 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돼서 이는 화국이면 축중 개수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자수나 해수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개수는 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힘을 크게 발휘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천수에서 춘불용금,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축의 뿌리를 둔 경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치 봄에 좀 뭐라 그럴까 우박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지로 좀 수를 한 점 보고요. 금은 제하는 것이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죠. 갑자시가 되면은 지지의 자수를 하나 얻어서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는 좌우상충이 되죠. 이렇게 좌우충이 되면 인호회국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령에 있는 인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화가 좌우상충을 하면서 화가 좀 깨졌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도 깨지지만 수도 약간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경금과 신금을 제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인목은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중병화로서 조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장점은 있겠죠.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약간 단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주가 금수운으로 가면 좋으냐? 아닙니다. 이사주가 좌우상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중병화 하나를 가지고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수에 너무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 좌우상충돼서 자수가 좀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좋은데 자수도 조금 손상을 보기 때문에 그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세운에서 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 보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호회국하고요. 다시 인목의 병화를 받죠. 이런 경우 또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금을 갖다가 이렇게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춘한이 든 것 같습니다. 춘한이 들어서 봄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죠. 축중 개수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인호 화국하고 병화까지 투출하면 이거는 화가 좀 왕하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4, 5, 미월에 여름같이 화가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봄에도 한 2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논밭에 물기가 없어요. 그러면 농사 짓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런 현상이죠. 이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금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 춘한이 들었기 때문에 운세는 수가 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묘시가 되면 좀 애매해요. 병인시 같으면 병화가 투출돼서 조우가 굉장히 강해지지만 이거는 인호 회복한다 하더라도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그렇게 화가 좀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한 건 똑같습니다. 이 정화도 어차피 금을 갖다가 화국이 형성되고 지지로 수는 매우 약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긴 하죠. 아까 병인시도 정묘시도 금수운이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만약에 무자시를 만나게 되면 자수가 이 오화를 충하게 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수가 축을 보게 되면 자축 합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좌우충도 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고를 때를 좀 어떻게 된다?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오화를 받지만 또 경금이 또 하나 투출되어 있죠. 여기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경금이 이렇게 천간으로 있어서 제어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싹을 틔우려고 하는데 마치 새가 와서 쪼아버리거나 아니면 서리가 우박이 와서 새싹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수운이 와서 금생수 수생목하게 되면은 좀 나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신시가 좋으냐, 이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화가 있어서 조우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신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너무 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축에만 뿌리를 두지 않고 일시지에 있는 신에도 뿌리를 두게 되면 금도 왕하죠. 물론 임수가 있으니까 뭐 관인상생, 살인상생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봄에 수가 많으면 한습이 가중된다. 이거는 개유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임신시 내지는 개유시가 되었다라고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